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박사 쭈선생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 하나마이크론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차트와 펀더멘털,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강력한 캐털리스트까지 모두 살펴보죠. 먼저 펀더멘털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메모리 업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최근 실적 발표에서 뭐라고 했죠? 내년 메모리 물량이 모두 솔드아웃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가동률이 풀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2024년 3분기 SK하이닉스는 역대 최대 실적인 매출 17조 5,731억 원, 영업이익 7조 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메모리 부문에서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미국의 마이크론도 2025 회계연도 4분기에 매출 1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46%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생산에 올인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HBM3이 12단 제품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면서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HBM 만드느라 공장이 꽉 찼습니다. 더 만들어야 하는데 장비를 넣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선택한 전략이 뭐냐? 바로 OSAT, 즉 반도체 후공정 외주업체의 물량을 대폭 늘리는 겁니다. OSAT는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언드 테스트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파운드리에서 만든 웨이퍼를 받아서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전문 업체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IDM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모든 공정을 자체적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HBM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에 공장 캐파를 집중해야 하니까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레거시 메모리 후공정은 외주를 주는 겁니다. 비용 문제도 있죠. 지금 메모리 마진이 5,060%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OSAT에 몇 퍼센트 더 주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공장 공간을 확보해서 고마진 제품을 더 많이 만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마이크론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하나마이크론은 국내 최대 OSAT 기업입니다. 2001년에 설립되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죠. 특히 주목할 점은 SK하이닉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2021년 하나마이크론은 SK하이닉스와 메모리 후공정 외주임 가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2027년까지의 물량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업계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하나마이크론의 베트남 법인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마이크론은 2019년부터 베트남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박장성에 위치한 베트남 법인 하나마이크론 비나는 SK하이닉스 전용 라인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베트남 법인 매출이 2021년 216억 원에서 2024년 3,374억 원으로 15배나 급증했습니다. 2023년 2공장까지 준공하면서 현재 3공장 증설도 진행 중이에요. 베트남 1공장과 2공장을 합친 부지 규모만 6만 6천 제곱미터, 총 투자액은 약 7,900억 원에 달합니다. 회사는 2025년까지 총 투자액을 1조 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죠. 그 결과 하나마이크론의 고객사 매출 비중에서 SK하이닉스가 역전했습니다. 2022년 10% 수준이었던 SK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2024년에는 57%로 증가했고 삼성전자 비중은 73%에서 3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가 아예 지분 투자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서 전략적 제휴로 격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볼까요? 하나마이크론 차트는 전형적인 2차 상승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용어로 불플래그 패턴이라고 하죠. 불플래그는 강한 상승 추세 후 짧은 조정을 거쳐 다시 상승하는 패턴입니다. 마치 깃발을 세운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플래그 패턴이라고 부르죠. 하나마이크론은 최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신고가를 리테스트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이건 매우 건강한 움직임입니다. 급등 후에 곧바로 다시 급등하는 것보다 한번 쉬어가면서 지지를 확인하고 올라가는 게 훨씬 지속 가능한 상승이거든요.
기술적으로 볼 때 신고가 리테스트에서 지지를 받으면 다음 상승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실적을 살펴볼까요?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를 보면 2024년 하나마이크론의 매출은 1조 2천억 원, 1조 3천억 원 수준, 영업이익은 850억 원, 95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진짜 드라마는 2025년부터 시작됩니다. 2025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5% 증가, 영업이익은 무려 42.5% 증가했습니다. 왜 이런 턴어라운드가 가능할까요? 첫째, 베트남 법인의 본격 가동입니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2025년에는 베트남 법인 매출만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고부가 가치 제품 믹스 개선입니다.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 패키징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어요. 셋째, 브라질 법인의 흑자 전환입니다. 그동안 적자를 기록하던 브라질 법인이 2024년 하반기부터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증권사들은 하나마이크론의 2025년 영업이익을 2천억 원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총이 2조 원도 안 됩니다. 2025년 11월 현재 시가총액은 약 1조 7천억 원 수준이에요. 영업이익이 2천억 원이 나온다면 PER 기준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구체적인 캐털리스트는 무엇일까요? 가장 가까운 캐털리스트는 3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증권사들은 3분기 하나마이크론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법인의 가동률 상승과 SK하이닉스 물량 확대가 본격 반영될 시기죠. 만약 3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웃돈다면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주가가 반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2026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마이크론은 2026년에는 메모리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디램 현물가는 2025년 들어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넘쳐나는 상황. 이건 메모리 기업들에게는 황금기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후공정 업체인 하나마이크론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HBM 시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글로벌 HBM 시장 규모는 2024년 180억 달러에서 2025년 350억 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만 해도 월 최대 90만 장의 HBM 웨이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전 세계 HBM 생산 능력의 2배가 넘는 규모예요. 이런 수요를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기존 공장은 HBM에 집중하고 레거시 제품은 OSAT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마이크론은 단순히 레거시 제품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2.5D 패키징 기술 개발에도 성공했어요. 2.5D 패키징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시장 규모는 2028년 10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죠. 하나마이크론이 이 시장에 진출한다면 단순한 후공정 업체를 넘어 첨단 패키징 솔루션 제공업체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릅니다. 하나마이크론도 예외는 아니에요. 첫 번째 리스크는 재무 건전성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은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면서 부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반기 기준 부채 비율이 216.89%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차입금 증가로 인한 이자, 비용 부담도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죠. 하지만 이건 성장통에 가깝습니다. 베트남 증설이 완료되고 매출이 본격화되면 재무 건전성도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해 부채 상환에 나설 계획이에요. 두 번째는 고객사 집중도입니다. 하나마이크론 매출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발생합니다. 만약 이들 고객사의 발주가 줄어든다면 당연히 하나마이크론 실적에도 타격이 갑니다. 하지만 현재 메모리 업황을 보면 이런 우려는 기우에 가깝습니다. 양사 모두 내년까지 물량이 솔드아우트 상태고 추가 캐파 증설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하나마이크론도 고객사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NXP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도 거래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거시경제 리스크입니다. 미중 갈등, 관세 문제,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은
반도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관세 정책은 변수입니다. 미국이 베트남에 46%의 상호 관세를 예고한 바 있죠. 하지만 반도체는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론도 관세 이슈로 인한 영향은 미미했다고 밝혔어요. 자, 지금까지 하나마이크론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내년 메모리 솔드아웃으로 가동률이 극대화되고 공장 공간 부족으로 OSAT 외주 물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의 베트남 법인이 SK하이닉스 전용 라인으로 성장 중이고 SK하이닉스의 전략적 지분 투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트 측면에서는 전형적인 불플래그 패턴으로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고 신고가 경신 후 건강한 리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2024년 턴어라운드가 시작되었고 2025년 영업이익 2천억 원 이상이 전망되는데 아직 시총이 2조 원 미만으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입니다. 캐털리스트로는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 2026년까지 이어질 메모리 슈퍼사이클, AI 반도체 수요 폭발, 4.5D, 첨단 패키징 기술 진출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신고가 리테스트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어요. 중장기적으로는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AI 반도체 시장 성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베트남 법인의 본격 가동과 SK하이닉스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겁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높은 부채 비율과 고객사 집중도입니다. 재무 건전성 개선 추이와 메모리 업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하나마이크론은 단순히 반도체 후공정 업체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메모리 슈퍼사이클에서 숨겨진 수혜주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에 올인하는 동안 그들이 놓칠 수밖에 없는 레거시 물량을 모두 흡수하는 구조죠. 게다가 첨단 패키징 기술까지 확보하면서 단순 외주 업체를 넘어 기술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는 항상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 목적일 뿐 투자 권유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는 큰 파도 속에서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서핑보드를 탈 가치가 있는지는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